저는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고요. 그래서 재무 분석, 산업 분석, 뭐 거버넌스 이런 이제 투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칩니다. 학부랑 이제 대학원. 네.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신촌 저희 캠퍼스에 이제 부임한 지 한 6년 됐는데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금융계에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메릴린치 한국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도 했고 제가 30대 초반에 삼성 임원을 했으니까 뭐 상당히 그때는 외국 투자가들도 뭐 저 만나러 많이 오고 네. 그래서 제 이름이 그 당시에 뇌물이었습니다. 뇌물이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 나와서는 한동안은 3년 정도 이제 외국 자금 받아서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그때 경험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외국 회사에서 이제 아시아 헤드 역할도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을 거의 한 30년 정도 했고요. 네.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가를 여전히 제가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을 썼고 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유튜브를 네. 지금 만들어서 이나무의 좋은 주식 네. 연구소 그래서 좀 차별화된 좀 네. 점잖은 그 좀 좋은 게스트들 모시고 뭐 네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간 뭐 재미있게 네. 잘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교수님. 그 교수님께서 정말 그 말씀만으로도 정말 경험이 너무나도 풍부하신 것 같으신데요. 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변동성이 좀 큰데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뭐 구독자, 청취자분들 많이 이제 손해도 보시고 작년에는 국내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. 올해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일부 종목은 진짜 고점 대비 뭐 90%씩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. 뭐 펠로톤 이런 것들 보면 네. 뭐 러빈훗도 그렇고 그래서 멀쩡하게 좋아 보이던 기업이 뭐 거의 뭐 90% 빠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조정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주가가 1, 20년 동안 그 급상승을 했던 가령 이제 한 예만 들면 2019년, 20년, 21년 3년 동안 미국 주가가 거의 3년 동안 합쳐서 100% 올랐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이익 증가하는 것만큼 주가는 같은 페이스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이제 퍼가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도 올라가면 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기업이익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주가 수익배에서 퍼가 늘어났다. 그 영어로는 multiple expansion. 그 배수의 증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. 그것에 이제 촉매가 됐던 것은 초저금리.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미래 가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 배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2021년 초만 해도 뭐 한 25배.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작년부터 이제 조금 공감대가 생기면서 25배 넘던 퍼가 미국에서 한 21배 정도로 작년 말 올해 연초 였고 지금은 이제 계속 내려와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쯤 제 유튜브에서 찍은 게 S&P 기준으로 주가가 그때 한 4,500이었는데 퍼가 20배 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한 18배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S&P 기준으로 주가가 3,800까지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 5, 6주 전에 이제 찍었어요, 그때.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거는 뭐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과거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론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맞춰서 주가가 빠진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은 시장도 지금 S&P 기준으로 한 20% 빠지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은 30% 빠지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50% 이상 빠진 게 많으니까 이제 뭐 황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놀라셨는데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. 근데 미국은 크게 보면 30년, 50년, 100년을 보면 배당 내가 투자가로서 받는 거 포함하면 한 연 10%
10% 수익이 정상입니다. 그래서 과거 30년, 50년, 100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연 한 10% 수익이어서 3년 동안 100%가 된 건 좀 이상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지금 돌려주는 과정. 근데 그 돌려주는 게 기업이익은 여전히 괜찮아요. 1분기 실적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이익이 지금 짱짱합니다. 10% 정도 작년 대비 증가를 했으니까. 근데 그 배수가 높은 거가 거두어졌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배수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. 이제 그 네. 속도가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통 전문가들 가장 얘기할 때 던지는 게 지금 시장이나 개별 종목, 애플이면 애플의 적정 퍼 배수는 얼마인가. 그건 솔직히 정답은 없거든요. 네. 이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그거는 미래 기업의 성장, 그다음에 그 성장에 대한 확신성, predictability라고 그러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다이내믹한 과정이고 주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퍼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한국은 퍼가 뭐 우리가 확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도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한 6개월은 미국보다 주가가 훨씬 덜 빠졌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퍼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폭도 아주 적고 당분간은 미국 주가가 조정을 좀 더 많이 받겠지만 그거보다 한국 주가는 좀 덜 빠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네요. 아, 네.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한 퍼가 한 18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조금 이렇게 바닥 부분이라고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봐도 되지 않을까요? 제일 큰 변수는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퍼라는 게 이게 약간 다이나믹하거든요. 그래서 네. 과거에 미국 퍼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배 정도 내외였어요. 좀 낮은 구간도 있었고. 근데 이제 불과 지난 10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리고 미국 경제가 다이나믹해지면서 퍼가 올라갔던 건데 거꾸로 지금 이제 퍼는 내려왔지만 경기 침체가 뭐 올해 당장 있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2023년에 혹시 있다면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. 네.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업 이익도 하향 조정이 되겠죠.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못 낼 테니까 기업 이익 하향 조정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적으로 퍼가 더 내려올 겁니다. 오늘 골드만삭스 자료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경기 침체가 혹시 된다면 퍼가 그 회사도 지금 베이스 케이스를 지금 올해 연말에 한 17배 정도 보는데 네.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다면 내년에 퍼가 15배로 내려갈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충격을 받아요. 기업이익도 내려오고 퍼도 내려가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변수니까. 근데 경기 침체가 있다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멀티플, PER이 이제 내려올 테니까 더. 교수님 이게 퍼가요. 뭐 17, 16, 15 이렇게 1차이가 대략 주가 지수가 몇인가 이런 게 있나요? 그러니까 지금 퍼가 18배면 네. 기업 이익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퍼가 하나 18에서 17 내려오면 대충 주가가 5% 정도 빠지겠죠. 그렇죠. 왜냐하면 20배를 가정으로 하면 1배가 5%쯤 되는 거니까 100분출로 치면. 그런 식으로. 그렇죠. 예.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퍼가 작년 말에 21배에서 지금 18배로 왔으면 한 15% 정도 내려온 거 아니에요? 네. 21배가 18이면 15%인데 주가가 S&P 기준으로 한 16, 7%, 15%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비슷하죠. 근데 작년 말에 올해 기업이익 미국 보는 거랑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것은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. 양호했어요. 그래서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될 걸로 많이 생각했는데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1분기까지는 아직은 기업 실적은 괜찮다. 이제 다음이 2분기부터가 이제 문제긴 하지만. 네. 교수님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시점에서 좀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주식을 사도 될까요?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니까 저라면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당장 뭐 언제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지나가면 아는 거지. 이거는 사전적으로 뭐 주가를
뭐 5월에 사라, 4월에 사라 그런 건 진짜 우리 투자가들 그 세계에서는 그건 넌센스거든요. 그거는 네. 알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됐으면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5월까지 뭐 8로 나누든지 12로 나눠서 조금씩 사가는 거는 괜찮은 방법입니다. 근데 그것은 제 생각같이 경기 침체가 없다고 우리 청취자, 구독자분이 동의를 하시면 그건 괜찮은 전략일 것 같고, 왜냐하면 많이 빠진 주가가 미국에도 많고 뭐 국내에도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나는 뭔가 모르겠지만 필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1, 20%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. 네. 미국도 있고 당연히 한국 주가도 비슷하게 따라갈 테니까. 그러려면 6개월을 일단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교수님,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제 주식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막 7, 80%까지 빠진 주식들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이럴 때 조금 솔루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네. 제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 나와서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, 금년에도 저희 사학개미들 보면 이제 뭐 나스닥 100에 대한 3배수 레버리지나 뭐 반도체 지수 레버리지 이런 거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투자라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지고 내가 대박을 터뜨리는 게 절대로 투자가 아닙니다. 투자의 정점에 있는 진짜 월가의 제일 뛰어난 헤지펀드들은 어떻게든지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래요.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줄이고 10에서 20%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거든요. 왜냐하면 적은 리스크를 지고 상당한 수익률을,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상당한 수익률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3배수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지금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정리를, 그러니까 반등이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고, 3배수 레버리지 있는 분들은 뭐 그거는 지속 가능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분들이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나 그 반도체 지수는 가장 리스크가 많은 그 비즈니스, 그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또 레버리지 건대는 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안정적인 뭐 통신회사를 투자하는데 내가 저리에 빌려서 레버리지 하는 건 뭐 말이 돼요. 그게 이제 보통 사모펀드들의 전략이죠.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건 되는데, IT에 레버리지를 거는 건 완전히 진짜 금기.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프로들이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자살의 자멸하는 지름길이죠. 오히려 거꾸로 된 게. 거꾸로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. 근데 종목을 들고 계신데 뭐 30%, 50%, 70% 빠졌으면 제 책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분류할 때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기업이면 주가는 결국 반등하고 회복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버티시면 되고, 나쁜 기업,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나 이거 뭐 그냥 느낌 아니면 뭐 잘못 판단해서 샀는데 회사가 그렇게 좋은 퀄리티 회사는 아니야. 뭐 내가 그냥 트레이딩 좀 뭔가 요행을 바라고 했다. 뭐 그런 회사는 이번에 몇 달 사이에 반등하며 단기 반등하면 그때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그 업이 상당히 그 고속 성장을 하고 거기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경영진도 괜찮고, 그래서 이익이 많이 꾸준히 두 자릿수 증가를 하는 그런 괜찮은 기업이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장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게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, 그리고 그게 오래 투자하시고 조금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증권사 자료들 보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위에 뭐 이제 경험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그래서 일단은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판단을 해서 일단 그 대분류를 이렇게 하는 게,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한 두세 달 사이에 한번 또 반등이 있을 거예요. 기술적인 반등이.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기업인데 주가 너무 많이 빠졌으면 물타기 할 수도 있죠, 당연히. 뭐 그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니까.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, 제가 헤지펀드 하면서도 저도 한계를 느꼈던 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
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물타기를 진짜 잘해요. 아, 그래요? 그게 되게 수익률을 높이는 아주 지름길이죠. 그건 진짜 고수의 영역이고 아주 그 절묘한 판단, 절묘한 트레이딩이 다 이제 다 들어가야죠, 되게. 네. 그러니까 요즘에 좀 그 유튜브에 여러 콘텐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락장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서학 개미분들도 이제 힘들어하시고, 근데 대표적으로 몇 개 종목을 보니까 애플, 구글, 테슬라, 미국 주식은 그 세 개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애플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테슬라도 물론 그럴 것 같고, 이런 주식이 조금 불타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아까 세 종목 다 진짜 뭐 네. 확실한 틀림없는 네. 좋은 기업이죠. 네.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, 그러니까 압도적인 뭐 2위랑 그 뭐 경쟁이 되지 않는 그 발군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, 그 다음에 성장도 많이 하는 고속 성장. 특히 이제 전기차는 계속 그럴 테고, 그다음에 알파벳이 있는 그런 뭐 검색, 광고, 그다음에 AI, 이런 분야, 뭐 클라우드 이런 데 성장을 많이 하고, 그다음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데들은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데들은 뭐 주가가 20%, 30% 빠졌어도 그 고점 대비 당연히 그 갖고 가셔야죠. 네. 네. 그럼 교수님 그 한국 시장으로 좀 와가지고 조금 또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좀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. 이게 지금 앞으로 한국 경제가 또 미국 경제만큼 튼튼하지도 않은 것 같고, 그래서 한국은 좀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 나라의 기업의 성적표지만 그 경제의 펀더멘털이 건실하지 못하면 환율이 그 절하 네. 약세로 변하죠. 그래서 지금 이제 1300을 앞두고 네. 있고 실제 지난주 금요일도 1300을 넘을 뻔했는데 이제 정부가 구두로 개입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1280대로 끌어내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펀디멘털도 조금 문제가 있고, 이제 4월에 무역 적자로 반전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에 조금 실망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계속 많이 늘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팔아서 계속 그 달러로 이제 환전하는 그런 수요, 그러니까 우리 네. 국내적인 이슈도 있지만, 크게 전 세계를 보면 뭐 원화의 절하 문제보다는 달러 강세의 문제죠. 그래서 이제 달러가 주요 통화국 대비 보통 우리가 측정하는 달러 지수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14%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진짜 강세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뭐 미국 10년 국채 금리만 해도 벌써 3%니까 다른 나라 금리보다 훨씬 매력이 있으니까 특히 이머징 마켓 대비 그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심할수록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돈이 더 글로 모이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어도 페이스북 같은 데가 지금 퍼가 뭐 15배밖에 안 돼요. 제조업 수준이라고. 네, 그리고 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7배, 뭐 알파벳도 18배, 네. 19배 살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싼 거 아니야? 뭐 이제 그런 그 인식이 또 있어요. 그래서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 싸지만 미국 주식이 그 여러 면에서 보면 이게 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 수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선진 시장을 이머징 마켓보다 더 좋아하고 선진 시장은 어디냐? 미국, 일본.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은 뭐 한국도 있지만 대만, 요즘 대만도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. 그리고 중국이 우리 이머징 마켓에 제일 크니까 중국이 과연 이거 뭐 투자할 만한 나라야. 그러니까 나라가 대국이고 앞으로도 뭐 계속 성장할 건 알지만 내가 주주로서 중국에 투자하면 뭐를 내가 권리가 있는 거지. 그다음에 뭐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기업인가? 뭐 워낙 그 매크로나 이 정책적인 변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그 회의감이 요즘 많거든요. 그래서 그게 아시아 전체에 대한 또 시각에 그 도움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중국 앤 다른 아시아 국가 막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. 그래서 자금이
한국 대만에서 일본으로 좀 더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원화가 절하가 돼서 최근에 보면 현대차 같은 데 실적이 괜찮았던 게 이제 원화 절하로 수출하는 쪽에서 이익이 더 많이 나니까. 근데 일본이 이 엔달러가 130이 돼서 그 절하 효과는 더 많이 봅니다. 네, 인정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.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불리해요. 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미 뭐 연초만 해도 한국 시장을 좀 언더웨이트를 비중 축소를 이미 한 상태였는데 이게 조금 바뀔까 저도 네. 기대를 했는데 이런 글로벌 펀드 플로우랑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뭐 대만, 한국하고 일본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국은 조금 관망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외국인들이 합니다. 그러면 교수님 이게 단기적으로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개도국 그런 쪽을 조금 더 그 주식시장도 그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최근에 항상 과거에 1, 20년만 해도 이머징 마켓이 고속 성장을 하니까 네. 경제도 고속 성장을 하고 기업도 이익을 많이 내서 거기다가 주가가 더 저평가가 됐네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확신이 요즘 점점 없어졌어요. 그래서 그 매크로 리스크가 이머징 마켓에 계속 많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거죠. 시진핑이 공동 부유한다는 것도 리스크죠. 네. 가령 뭐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미래가. 그다음에 기업도 경제는 좀 성장해도 기업은 계속 뭐 대주주가 이상한 짓을 하든 어쩌고 증자를 해서 나의 주주로서 권리는 계속 줄어드네.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건 맞는데 이 정도 저평가가 적정한 거 아니야? 이제 그런 회의감이 계속 생겨요.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그 회의감이 좀 많아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불리하죠.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지정학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그런 걸 고려하면 결국은 좀 아무래도 미국 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무난할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미국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미국이 불안한데도 몰리고 우리도 석개미들이 뭐 금액은 송금하는 게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 투자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. 조금씩이나마. 네.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. 네.